네, 안녕하세요. 귀한 사람들 인공와우 편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정원호 교수입니다. 인공와우 수술은 보청기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고도난청의 환자에게 사용하는 수술인데요. 수술만 한다고 해서 말소리를 모두 다 잘 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술 뒤에는 말소리를 듣기 위한 적응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근무하는 언어치료사 김혜숙 선생님을 모시고 성인에서 인공와우 수술을 받고 수술 후 청능 재활 훈련을 통해서 적응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숙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언어치료사 김혜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성인 환자분들과 유소아 환자분들의 인공와우 수술 전과 후에 청능 및 언어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의 인공와우 수술 후에 적응 과정을 통해서 환자분들의 고충과 그 훈련을 도와드리면서 해결해드리는 역할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김혜숙 선생님은 저희 삼성서울병원 인공와우 센터의 코디네이터 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김혜숙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공와우 수술 후 적응 과정 성인 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공와우 수술 전 언어평가를 마치고 인공와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건 수술만 하면 잘 들을 수 있겠죠?입니다. 수술만 해서 잘 들리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 외부 장치를 착용하시면 오히려 인공와우를 통해 듣게 되는 소리에 대해 실망하실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전에 보청기를 착용하셨을 때보다 말소리 변별이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전에 착용하시던 보청기는 자연음을 그대로 증폭시켜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소리를 들려주지만 인공와우는 달팽이관 안에 전극을 삽입하여 전극에 전류를 흘려줌으로써 소리를 들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동안 듣고 계셨던 소리와는 전혀 다른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적응을 위해 처음에는 작은 소리부터 서서히 큰 소리로 조절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적응을 위해 가정에서 가족들과 청능 훈련을 하시거나 저와 같은 전문가에게 청능 훈련을 받으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보통 청능 훈련은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잘 듣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에는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인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난청기간, 난청기간 동안의 보청기 착용 여부, 가족들의 협조, 환자분의 의지가 그 인자들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와우에 대한 적응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인자로는 난청기간을 꼽을 수 있습니다. 난청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적응기간이 짧고 난청기간이 길면 길수록 적응기간이 길어집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뇌의 청각적 가소성 때문인데요. 뇌에서 듣기 경험을 했던 시간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인공와우를 통해 듣는 소리가 낯설게 느껴지고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적응 기간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앞서 난청기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난청기간이 짧을수록 좋은데 이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잘 안 들리는 귀에 그 귀가 양측이 됐던 편측이 됐던 꼭 보청기를 착용해서 청각적인 자극을 주면서 꾸준히 소리를 듣고 있으셨어야 인공와우 수술 후 적응에 도움이 되십니다. 물론 보청기와 인공와우는 소리를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보청기를 착용하셨을 때와는 전혀 다른 소리가 들리고 다시 처음부터 적응을 해야 하지만 보청기를 착용하셨던 분과 전혀 착용하지 않으셨던 분과는 적응 기간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인자는 가족들의 협조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인공아우를 수술한다고 해서 바로 모든 말소리가 잘 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능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병원이나 언어치료실에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어 번 가서 연습한다고 해서 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 내에서 가족들과 매일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기 적응 기간 동안에는 병원에 오셔서 매핑과 청능 훈련을 받으실 때에는 가족분 중 한 분을 동반하고 오셔서 매핑 과정을 함께 지켜보시고, 그날 인공아우를 통해 듣는 소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청능 훈련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정 내에서 어떻게 연습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들에 대한 안내를 받고 가시는 것이 적응에 도움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인자인 환자분의 의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자들의 긍정적인 요인들을 모두 갖추고 있더라도 환자분의 의지가 없고 분명 수술을 잘 듣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적응 기간은 무한정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대해 느끼는 소리의 크기나 감정들은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같은 강도의 소리를 들려드려도 어떤 분은 너무 불편해서 한시도 견딜 수가 없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불편하지만 적응해 보겠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인공아우에 적응하면서 청능 훈련을 거듭할수록 훈련을 받아 더 잘 들어야겠다는 의지가 없는 분들은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연습을 숙제로 내드려도 해오지 않으시고, 병원에 오시도록 예약해드린 시간에 오지 않기도 하십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렵고 듣기에 어려우셨더라도 병원에 열심히 오셔서 청능 훈련도 잘 받으시고 집에서 연습도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은 빨리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아우에 대한 적응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적응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긍정적인 요인들을 많이 갖고 계신다면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인공아우로 듣는 소리에 대한 적응은 대부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령에 따라 젊으신 분들은 3개월 안에 빨리 적응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요인들 중 긍정적인 요인들보다는 부정적인 요인들을 더 많이 갖고 계신다면 1년도 걸리시고 혹은 적응에 실패하는 사례들도 간혹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간은 사실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환자분들의 노력 여하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인자들 외에도 청신경, 해부학적인 구조적인 문제 등 또 다른 문제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검사나 수술을 받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속단하여 예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인공아우 수술을 받으신 성인 환자분들께 청능 훈련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는 청능 훈련이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생소하고 처음 접하시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단어가 가장 쉽게 들린다고 생각하시고 단어를 듣는 연습을 먼저 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청능 훈련의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 단서와 같은 맥락이 있는 대화 상황이 가장 듣기가 쉽고, 짧고 간단하고 친숙한 문장이 그 다음으로 듣기 쉽고, 3에서 4음절의 긴 단어가 그 다음, 2음절 단어, 1음절 단어로 갈수록 듣기가 어려워집니다. 제일 듣기 어려운 단계는 비슷하게 들리는 자음과 자음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보통 청능 훈련은 듣기 쉬운 문장 듣기 단계부터 시작하여 단어 듣기 단계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연습한 청능 훈련은 꼭 가정 내에서도 연습하실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연습 방법을 안내해 드려 가족들과 연습하시게끔 하여 가족들을 재활에 참여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청능 훈련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공아우 수술을 하신 분들의 최종 목표는 입모양을 안 보고 의사소통을 하시는 것인데요. 개인마다 듣기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청능 훈련을 시작하는 시점에 듣기 수준에 맞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모양을 안 보고 있는 상태에서 글자 자극, 즉 보기가 없이 말소리만 듣고도 50% 이상은 들으신다면 글자 자극을 보지 않고 훈련을 시작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글자 자극 없이는 말소리를 확인하는 수준이 50% 이하로 떨어지신다면 50% 이상으로 올라오실 때까지 글자 자극을 보시면서 청능 훈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습 단계를 설정하시는 것입니다. 보통은 문장 수준부터 시작하여 점차 어려운 이론과 단어 듣기까지 진행하게 되는데 각각의 단계로 넘어가는 기준은 각 단계별 듣기 수행력이 70에서 80% 정도가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모양을 보지 않고 연습합니다. 기회는 총 3번까지만 갖습니다. 4번 이상 듣는다고 해서 잘못 들은 부분이 더 잘 들리는 것도 아니고 같은 부분을 반복하다 보면 지칠 수 있으니 3번까지만 반복하여 듣습니다. 만일 첫 번째 기회만에 잘 들으셨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3번의 기회에도 못 들으셨다면 입모양을 보고 들어봅니다. 그리고 2번, 3번을 듣고서야 잘 들으셨거나 입모양을 보고서야 잘 들으셨다면 반드시 입모양을 안 보고 다시 듣는 기회를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상태에서 추측하여 듣는 것과 정확하게 알고 듣는 것과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셨나요? 보통은 수술만 하면 바로 말소리가 잘 들리겠지 하고 수술을 받고자 내원하시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걸 아셨을 것 같습니다. 인공화호로 소리를 듣는 데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사례와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아무도 단정지어 예후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술 후에는 불편하더라도 기기를 열심히 착용해야겠다는 각오와 청능 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야겠다는 본인의 의지, 그리고 가족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강의 잘 들으셨나요? 그럼 김혜수 선생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에서의 청능 재활 훈련이란 인공와우를 통해서 전달되는 소리를 정확히 인지하도록 하는 훈련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한동안 청력 소실로 인해서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인공와우를 통해서 소리를 듣게 되면 그 소리가 예전에 기억하던 소리하고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보통 사람들이 처음 인공와우를 착용했을 때 어떤 소리가 들린다고 얘기를 합니까? 처음에는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를 많이 돌려서 듣고 난 다음에 테이프가 늘어져서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 것처럼 분명하게 안 들린다고 하셨는데, 아니면 옛날에 운동장에서 확성기에다가 대고 선생님들이 크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상하게 들린다고 하셨는데, 매핑을 좀 여러 번 거듭하고 청능 재활을 여러 번 거듭할수록 말소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들린다고 그렇게 많이들 말씀해 주시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안 들렸기 때문에 이 기계음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정확하게 예전처럼 또렷또렷한 말소리로는 들리지 않는군요. 네. 그래서 좀 말이 좀 무뎌지게 이렇게 들리다가 어느 순간 매핑과 언어 청능 재활 훈련을 계속 지속함으로써 좀 말소리가 또렷하게 느껴지는 게 되겠네요. 네. 그러면 그 청능 재활의 훈련의 기간은 대개 어느 정도가 적당하고 횟수를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까요? 보통 성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각적인 말 지각력이 최대치로 올라오는 데까지는 6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걸린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횟수는 저희가 보통 보면 4번에서 5번 정도면 그만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4번, 5번 오시는 그 횟수는 저희가 매핑 오실 때에 청능 훈련을 같이 잡아드리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매핑 오실 때마다 청능 훈련을 받고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 인공와우를 조절하는 이제 매핑이 수술 후 한 달 동안에는 매주 한 번씩 병원에 오게 되니까 네. 그때 맞춰가지고 이 청능 재활 훈련을 같이 하면은 멀리에서 오시더라도 별 부담 없이 같이 훈련을 진행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집에서 연습하실 수 있게끔 그 자료도 내드리니까 매일매일 집에서 연습하시는 것도 많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성인에서 청능 재활 훈련을 하면서 이거는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많이들 수술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들
것들을 하시는데요. 수술 후에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좀 힘드시더라도 이 인공아우가 좀 불편하고 소리 듣는 게 많이 힘드셔도 기계 착용을 꾸준히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의료진을 믿고 신뢰해 주셔서 재활 과정만 잘 견디시면 분명히 소리를 잘 들으실 수 있으시니까 그 과정만 잘 버티실 수 있다 생각하시고 수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성인에서 인공와우 수술 후 적응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요약하면 인공와우 수술은 수술만으로 청력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 수술 후에 청능 재활 훈련을 통해서 인공와우를 통해 들어오는 소리를 인지하는 과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개별적인 차이는 있지만 평균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주변의 가족과 동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